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60세 이후의 삶. 많은 분들이 새로운 장을 준비하시면서 기대도 되고 또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해외 온라인에서 더 나은 후반생을 위해선 이런 건 좀 멈춰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뭘 더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더라고요. 네, 불필요한 것들을 좀 내려놔야 새로운 기쁨이나 평화를 위한 공간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정확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려놓음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네티즌들이 특히 공감했던 한 4가지 정도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좀 의외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저축하는 걸 멈춰라. 아니 평생 절약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말이죠.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축이라는 게 원래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가 이미 현재가 된 시점에서도 과거의 그 습관 때문에 돈 쓰는 걸 약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네. 뭐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된 이야기 중에는 수십억 자산가인데도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이러면서 저녁 외식 한번 편하게 못 하시는 분 이야기도 있었어요. 와, 수십억인데도요? 허. 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볼 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게 아니라 이 돈을 다 못 쓰고 가면 어쩌지? 라던가 아니면 내가 아직 건강하고 기회가 있을 때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의미 있을까?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준비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즐거움, 그리고 뭐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걸 위해서 죄책감 없이 돈을 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즐거움과 시간을 위한 용기라. 그거는 바로 다음 주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경험을 미루는 것을 멈춰라. 이것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이렇게 미루는 부분이잖아요. 네, 바로 그 나중이나 언젠가는 달력이 없는 날이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떤 부부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에어스트림 트레일러 사서 미국 횡단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계속 내년 여름엔 꼭 가야지 이렇게 미루셨던 거죠. 그러다가 남편분 건강에 갑자기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행히 뭐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걸 겪고 나니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여행을 떠나셨다고 해요. 와, 그래서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다.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뭐 건강 문제나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토론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핵심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자는 거였어요. 완벽한 때. 네. 지금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지금 시작하는 거. 그게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미루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데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꼭 거창한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공원 산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뤄왔던 친구랑 약속 잡는 거. 그런 거부터라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결국 이것도 현재 내가 가진 건강과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세 번째 조언이 딱 그거네요.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을 멈춰라.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퇴하고 나서 남은 시간을 계산할 때 그냥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온라인 토론에서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이 몇 년이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이런 비유도 있었어요. 매일 아프고 피곤한 200억 부자랑 활기차고 건강한 10억 부자 중에 뭐가 되고 싶냐 물어보면 다들 후자를 택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자꾸 건강을 뒤로 미룬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저도 좀 뜨끔한데요. 맨날 거창하게 운동 계획 세웠다가 작심삼일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조언의 핵심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었어요. 작은 실천이요? 네,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좀 이용해 보고 탄산음료 마실 거 그냥 물 한 잔 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이라도 스트레칭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아,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 손주들하고 웃으면서 놀아주고 어디 여행 가도 통증 없이 다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유를 지키는 거다. 이런 의견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강이 곧 자유다. 아, 이거 정말 와닿는 표현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어쩌면 가장 좀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춰라. 네. 사실 60세 전후가 되면 주변에서 뭐 크고 작은 상실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삶이 유한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 온라인 게시글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올해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지금이랑 뭘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와, 그 질문 들으니까 가슴이 좀 철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삶이 유한하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런 의미인 거죠. 네네. 뭐 미뤄왔던 사과나 용서 아니면 고맙다는 표현들 혹은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나중으로 넘기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60세 이후에 더 충만한 삶을 위해서 멈추면 좋을 것들에 대한 해외 온라인의 통찰들 4가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축하는 것, 경험 미루는 것, 건강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습관.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덜어내고 현재의 기쁨과 의미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내려놓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이건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요. 이 질문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재는 여전히 소중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